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여러분들 고3,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수능에 점수가 나오느냐,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비 고3이라고 하면요, 고2 때 화학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학을 선택하신 것만 해도 용기가 있는 거고요, 선택을 미리 결정하신 분들은 조금 실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글쎄요,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이건 뭐 넘사벽 아니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아, 저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 프로필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쭉 드리고, 최상위권부터 그냥 고3은 맞는데 고2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까지 다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베. 노베는요, 제가 강의실에다가 저기 유튜브에다가 3강 정도를 올려놨으니까 이걸 반드시 이수하고 강의 듣는 게 좋습니다. 저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은 원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 AL2O3를 이온화 시켜봐라 라고 하면 2AL 3가 플러스 더하기 3O2 마이너스, 이거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나 이거 약간 어색한데, 약간 찜찜한데, 그러면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 같은 그런 기본적인 계산 같은 거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행이 완료된 학생들. 저는 그래도 선행이 완료가 뭐냐면 고2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11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2등급 이상이다, 이런 친구들은 저는 선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뭐 하냐면 기출문제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는 안 되는데 2등급에서 1등급 친구들은요, 무조건 기출문제 많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기출문제도 제가 뭐 어떤 특정한 회사의 책을 언급하긴 그러니까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원별로 공부하시는 건, 그 책이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제가 뭐 메이커는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그냥 드릴게요. 제가 프린트로 드릴 거니까, 아, 요 단원에서는 이런 기출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걸 제가 해드릴 거니까 살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모음집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좋고요, 없어 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로 공부해라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그럼 관계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수시도 노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1학기 때 할 게 너무너무 많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뭔가를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정시도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아끼는 방법도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베인 학생들은 제가 화알못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유튜브에 보셔가지고 양진석 TV라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보시면서 그냥 이건 잠자기 전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강 안 되니까 토크쇼 형식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의 한 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념 완성이거든요.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건데, 화학이 50점 만점이잖아요. 이 50점에서 무너지지 않는 40점을 만들자, 이게 목표예요. 대부분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뭔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학원에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보다 좀 너무 허접해, 혹은 너무 어려워, 막 이런 갈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끝까지 이수하면서 절대 언제라도 시험 봤는데도 40점이 안 무너지는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뭐냐면 비킬러 파트가 있거든요. 이 비킬러 파트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 비킬러 파트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겨울방학인 거야. 이때가 아니면 비킬러를 완벽하게 할 시기가 없어요. 근데 완벽한 게 어딨어. 하다 보면 조금 무너지잖아. 그럼 이거는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능 때는 완벽하게 됩니다. 이거를 겨울방학 때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말고사 끝나고 6편 끝나고 뭐 그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점수가 너무 허망해. 그럼 그때부터 기본을 쌓아야 되는데 지 자신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킬러만 공부하게 되고, 또 시중에 학원에 아무리 가도 기본 쌓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담 마크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손들면서 몰라요라고 질문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떨굽니다. 고개를 떨구고 노트에다가 막 별표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뭐 제 욕도 하고 막 쓰겠죠. 이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50분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손을 들어서 조교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상황을 보고 아, 너 이거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 조교한테 전담 마크 시켜갖고 얘만 밀착 관리해. 해서 관리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받아요. 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다 관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손 들고 나 이건 몰라요. 이건 알아요.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 된다 안 된다 해주셔야 저희가 준비를 해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간은요. 겨울방학에는 학원마다 좀 다르지만 대치동 기준으로 3시간 30분 12회고요. 과거에는 3시간 30분 해갖고 이제 8회에 끝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2회로 하는 게 뭐냐면 3월 말까지 아예 그냥 완성을 시키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겨울방학도 했다가 3, 4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3월 말까지 전커리 한 번은 다 완벽하게 끝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휴강입니다. 휴강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그 기간 안에서 보시면 이 컨텐츠를 사용하는데 컨텐츠를 그냥 대충 사용하지 않아요. 가장 공신력 있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다가 제가 자체 개발한 문제와 교재를 갖고 하고요. 공부하는 방식은 단권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6평 전까지는 노트 정리나 노트 필기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책을 사면 다 이렇게 손필기 노트가 오잖아요. 그거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실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노트 필기할 게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6평 끝나고 하면 이거는 내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드백에 해당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주간지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주간지만 이수에 오면 또 저희가 조교가 첨삭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재나 문제에 대해서 최고 탑, 원탑은 수능, 그 다음에 6월, 9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요, 그 밑에가 이제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교육청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가 요 사이 약간 좀 애매하게 요 사이에는 수특이 있겠죠. 제가 EBS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수특이 사실은 교육청과 수능 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2단원, 3단원은 수특이 수능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모의고사도 많잖아, 선생님마다. 그런 모의고사는 수능 기준보다 높은 문제가 많아요. 자, 이걸 왜 푸냔 말이야. 나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를 왜 푸냐. 이거는 파이널 때 푸는 거고요. 파이널 때 하는 거고 겨울방학 때는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를 했지만 위축이 돼요. 와, 이렇게 어려워? 그 다음에 시간 많이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겨울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40점을 확보하면서도 내가 시간만 주어지면 이걸 풀 수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야.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텝이 꼬이죠. 그러다 보면 기본도 사라져 있고 심화도 어차피 못 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킬러 파트 있죠? 킬러 파트하고 비킬러 파트가 있으면 킬러는 저한테 양보하세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대신 비킬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니네가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비킬러는 네가 해야 될 몫이고 킬러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준킬러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저는 킬러를 신경 쓸 거니까 너는 비킬러를 신경 써라.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3회 이상 마스터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저랑 한 바퀴 돌 겁니다. 나머지 한 바퀴는 네가 돌아야 되고 마지막은 숙제를 줄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킬러는 100% 여러분 걸로 갖고 있어야겠고요. 저의 컨텐츠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냐면 18번 문제나 19번, 20번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100% 맞출 수 있어요. 물론 형태는 약간씩 다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믿으니까. 자, 왼쪽하고 오른쪽 이게 저희가 만든 문제거든요.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다 문제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양적 관계 문제도 비슷한데 다른데요? 야, 이 그래프를 펼치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맥락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준비하는 매뉴얼이 있다 이거야. 그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만 풀면 그냥 그대로만 하면 답 나와요. 그 다음에 중화반응도 마찬가지죠. 표 나왔죠? 표 나왔죠. 오히려 우리 게 더 어려워요. 이온의 농도비가 나왔고 생성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는요. 저희가 파이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겨울방학 때 이런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40점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랑 같이 킬러에 대해서는 틀을 잡자. 틀을. 그리고 나서 또 심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겨울방학 때는 3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뭐 등급을 떠나서 내 점수가 40점 이상에 안착하냐 안 하냐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조금 공부 좀 해요. 난 40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만점 받으려고 해요.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문제 줄 거니까 그거 풀어와봐. 그럼 제가 딱 압니다. 선생님 저는요 발버둥을 쳐도 35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나한테 와. 오면은 내가 요것만 해. 그리고 4월 달에 요것만 해. 라고 정해주면 100%가 됩니다. 100% 나와요. 점수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신 중간에 끊기지 않고 그리고 쉬지 않고 따박따박 공부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정말 수능은 여러분들 다른 시험과 달라가지고요. 토끼하고 거북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수능 때까지 또박또박 하는 게 중요하고 토끼가 앞에서 뿅 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보지 말고 내 스텝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로 하나씩 가게 되면 수능은 기필코 제가 만점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강의실에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